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계시죠?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도 밖에 비가 오는데 여러분하고 또 수학하려고 비를 뚫고 이렇게 학교에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할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 한번 큰 흐름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큰 흐름은요. 스마 G1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치의 큰 흐름은 크게 세 가지 줄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리수의 사칙 연산. 유리수가 뭔지를 알고 유리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 연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냐.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문자를 식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해석하고 변형할 수 있냐. 이게 두 번째 흐름이에요. 세 번째 큰 흐름은 방정식이라는 흐름이에요. 방정식을 이해하고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를 찾을 수 있냐,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방정식을 풀 수 있냐,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줄기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줄기를 1에서 5강까지 해서 마무리했죠. 이번에는 두 번째 큰 줄기. 근데 이 두 번째 큰 줄기 문자라는 건요, 결국 방정식이란 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를 꼭 이해하고 나셔야 세 번째 줄기를 우리가 무리 없이 부담 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미지수 등등 x, y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문자라는 게 뭔지, 그리고 문자가 식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변형되고 계산되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문자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걸 먼저 좀 여러분하고 나눠야겠죠? 문자란 바로 이런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요. 이 상자 안에는 숫자라는 게 있어요. 숫자. 이걸 숫자로 할게요. 숫자를 담는 상자 혹은 그릇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거든요. 다시, 문자란 숫자를 담는 상자 혹은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숫자는 그냥 숫자인데요, 이 그릇 안에 담으면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없대요. 이렇게 덮어서. 근데 위에 뭔가 덮어져 있는 그릇인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숫자긴 숫자인데 대체 어떤 숫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문자 혹은 미지수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요,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담는 상자인 미지수, 문자라는 것이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낯선 것이 아니다, 낯설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초등수학의 식은 어떤 식이 맞나요? 한번 보면, 자, 5 더하기 2는 뭘까? 이렇게 묻는 게 초등수학의 식이죠. 초등수학은 네 가지 기호를 모두 다 주고 결과값을 구하라, 이렇게 물어봐요. 결과값을 구하는데 필요한 준비물을 다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등수학은 이 식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수학에 나오는 또 다른 식이 있어요. 또 다른 식이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식은 모든 준비물을 주고 결과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준비물 중에 일부를 빼버리고 결과값을 주는 대신 이 준비물 중에 빠진 이 일부분에 알맞은 값을 넣어봐라,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또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지만 이 문제가 문장제로 나오거나 조금만 복잡해져도 우리는 쉽게 조금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문자, 미지수를 벌써 활용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x로 고쳐본다면 이게 바로 방정식이 돼요.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초등 수학에도 벌써 미지수에 대한 부분, 문자에 대한 부분, 이 네모칸을 그냥 x라는 또 다른 문자로만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 수학에도 분명히 했던 거라는 거, 너무 우리가 어색해하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은 숫자를 담는 하나의 그릇이고 그 그릇이 뚜껑이 덮여 있을 뿐이라서 이 숫자를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 문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것이 초등 수학에도 분명히 쓰였다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초등 수학에 쓰인 것보다 중등 수학에 쓰이는 문자, 미지수에 대한 활용은 조금 더 복잡해요. 초등 수학에 없었던 어떤 규칙들과 약속들도 생기고요. 초등 수학 때 몰랐던 용어들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초등 수학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이 중등 수학의 문자, 미지수를 다루는 우리 기본 매너라고나 할까요? 법칙, 규칙들을 한번 훑어보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곱셈 기호는 생략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곱하기를 생략하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그냥 없애라는 거예요. 앞으로 중등 수학에서는 곱하기 기호는 생략한다, 쓰지 않는다. 특히 식 안에서, 중등 수학의 식, 문자가 들어간 식 안에서는 곱셈 기호는 생략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a 곱하기 b는 우리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이 가운데에 곱하기를 생략하고 둘이를 붙여주는 거예요. 둘이를 붙여주지만 우리는 a, b만 봐도 a랑 b랑 곱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엔 문자랑 문자를 곱한 경우 말고 숫자랑 문자를 곱한 경우도 볼게요. 2 곱하기 a를 해라, 이런 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곱하기 기호를 생략하고 2a여 라고 쓰시고 이거를 곱하기 기호가 생략됐다는 걸 알아채셔야 돼요. 근데 숫자랑 숫자끼리 있을 때 이거 생략해버리면 안 돼요. 2 곱하기 2를 22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가 들어간 식 안에서는 곱하기 기호가 생략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세 번째 식이 있다면 괄호로 묶였죠. 이때도 괄호 앞에 있는 곱하기를 생략해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혹시 여러분 똑같은 문자를 2번, 3번 곱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a라는 문자가 4번 연속으로 곱해졌다.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 스마 G1 맨 첫 번째 장에 나왔던 거, 맨 초반쯤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지수와 미슬, 거듭 제곱에 대한 표현으로 쓰면 되겠죠? a가 4번 곱해졌어요. 이 a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리치라고 부르고, 이 위에 곱해진 횟수를 지수라고 부르죠. 우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눗셈 기호도 생략한다. 어떻게 생략하냐? 우리가 1, 2, 3, 4, 5편 쭉 보면 아시겠지만 나눗셈 기호는 분수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a 나누기 b가 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분수꼴로 바꿔서 b분의 a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용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용어. 이런 1차식이 있어요. 문자가 들어간 1차식이죠. 우리가 이 식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 식을 각각 어떻게 부르고 이 식 안에서 어떤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어떤 개념을 만나도 앞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항이라는 개념이에요. 항이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더하기와 빼기로 구분되어지는 그 덩어리들을 이야기해요. 자, 하나의 항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항, 이 더하기도 같이 항에 포함시켜주고 플러스 2y로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항은 5만 세 번째 항이 아니라 마이너스 5 빼기 5 이렇게 그 앞에 부호까지 가져가 주셔야 이걸 하나의 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는 빼고 2y나 5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도 함께 가져가서 이 부호를 함께 가져가서 4x와
플러스 2y와 마이너스 5. 이 식은 세 개의 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셔야 해요. 자, 그 다음 우리 개수라는 걸 한번 알아봐요. 개수. 개수는요, 문자 x, y 이 문자 앞에 있는 이 숫자들, 문자 앞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는 개수라고 해요. x의 개수는 4예요. y의 개수는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말이에요. 세 번째 용어는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은요, x나 y 같은 문자가 붙지 않은 온전히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해요. 바로 마이너스 5겠죠. 마이너스 5가 상수항입니다. 마지막 용어입니다. 마지막 용어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쓰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될 거예요. 바로 동류항이라는 용어예요. 동류항.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요, 2x 마이너스 2x 또 플러스 3y 마이너스 y 이렇게요, 문자가 같은 항을 이야기해요. 동류항은 문자가 같은 항을 이야기해요. 그럼 플러스 6 뒤에 만약에 마이너스 2도 붙었다고 하면 이 두 개도 동류항이에요. 같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자, 문자는 문자끼리, 근데 똑같은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게 바로 동류항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6번째 강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이해가 가시죠? 어렵지 않죠? 문자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리고 그 문자가 식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형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아야 될 때 두 가지 규칙, 곱셈 기호의 생략, 나눗셈 기호의 생략, 그리고 네 가지 개념, 항, 상수항, 동류항, 개수, 이 네 가지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눴어요. 여러분 한번 정리 잘 하시고 다음 강의에는 우리가 이 문자를 가진 이 식을 한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안녕.